은퇴 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주제를 다루려 합니다. 철학자들이 들려주는 제2의 인생 가이드. 안녕하세요. 고독한 철학자입니다. 은퇴. 어떤 사람에게는 해방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입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매일 뭘 하며 살아야 하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평생 일로 정체성을 만들어 온 사람에게 은퇴는 정체성의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에는 노년의 일이 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일보다 덜 중요하지 않다. 오늘은 은퇴 후, 퇴직 후 어떤 루틴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동서양 철학자들의 지혜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일부 은퇴 후 정체성을 다시 찾기. 은퇴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40년간 회사원이었던 사람, 30년간 공무원이었던 사람, 평생 사업가였던 사람. 직함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일까요?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오전에는 페르소나를 쌓고 인생의 오후에는 자기를 찾는다. 페르소나는 사회적 가면입니다. 직함, 직책, 역할, 김 부장, 이 사장, 박 교수. 하지만 은퇴하면 이 가면을 벗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을 기회가 옵니다. 융은 계속 말합니다. 60세 이후는 자기 실현의 시기다. 이제 남들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에릭 에릭슨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통합대 절망이라고 불렀습니다. 통합이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다. 나는 잘 살았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절망이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실패였다.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통합을 위한 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회고록을 쓰십시오. 몽테뉴는 50세에 은퇴한 후 자신의 수상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글을 쓰면서 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긴 책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했던 순간들, 당신이 배운 것들, 당신이 후회하는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둘째,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십시오. 더 이상 회사원이 아니라면 당신은 무엇입니까? 배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돕는 사람, 창조하는 사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0에 귀가 순해졌다. 귀가 순해졌다는 것은 타인의 말을 진심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은퇴 후 당신은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은퇴는 인생을 검토할 시간입니다.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가?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감사하는가? 이제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답할 때 당신은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2부, 아침 루틴 하루를 여는 의식.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루틴입니다. 일할 때는 회사가 루틴을 만들어줬습니다. 출근 시간, 회의 시간, 퇴근 시간. 하지만 은퇴하면 모든 시간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때로는 혼란을 만듭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황제였지만 매일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은퇴 후 추천하는 아침 루틴은 이렇습니다. 1. 일찍 일어나기. 칸트는 평생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정신을 맑게 한다. 은퇴했다고 늦잠을 자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일찍 일어나십시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맑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2. 가벼운 운동.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들과 함께 걸으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학파를 소요학파라고 불렀습니다. 운동은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도 맑게 합니다. 산책, 맨몸 체조, 요가, 태극권,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3. 명상과 감사.
붓다는 매일 아침 명상으로 시작했습니다. 명상이 어렵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합니다. 어제 감사했던 것 3가지를 떠올립니다. 오늘 하고 싶은 것 1가지를 생각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감사는 가장 위대한 덕이다. 은퇴 후 삶의 질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4. 독서 또는 글쓰기. 몽테뉴는 은퇴 후 매일 아침 서재에서 고전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키케로는 62세에 은퇴한 후 가장 위대한 철학서들을 썼습니다.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책을 읽으십시오. 일기를 쓰십시오.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독서는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고 글쓰기는 자신의 지혜를 만드는 것이다. 5. 가벼운 아침 식사.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어야 한다. 은퇴 후에는 과식하기 쉽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절제하십시오. 가볍게 먹으십시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사는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아침 루틴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루틴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3분 낮 시간 의미 있는 활동. 아침 루틴을 마치면 오전 10시쯤입니다. 이제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키케로는 노년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에 가장 어울리는 활동은 농사다. 농사? 키케로는 설명합니다.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수확을 기다리는 일.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계절의 순환을 따르는 일.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물론 모두가 농사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유로 이해하십시오. 은퇴 후의 활동은 이런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조급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성장을 지켜보고 결실을 기다리는 구체적으로 추천하는 활동들입니다. 1. 정원 가꾸기. 니체는 말했습니다. 내 정원을 가꾸는 것이 세상을 바꾸려는 것보다 현명하다. 작은 화분이라도 좋습니다. 식물을 키우십시오.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성장을 지켜보는 일.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생명을 돌보는 것입니다. 2. 배움. 공자는 말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은퇴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평생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을 배우십시오. 악기, 그림, 글쓰기, 외국어, 역사, 철학,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온라인 강의. 배울 곳은 많습니다. 칸트는 80세까지 대학에서 강의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3. 가르치기.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2번 배우는 것이다. 당신이 평생 쌓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십시오. 후배들에게 조언해 주십시오. 봉사단체에서 가르치십시오. 손주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온다. 4. 창조하기. 피카소는 91세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베르디는 80세에 오페라를 작곡했습니다. 모제스 할머니는 76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101세까지 그렸습니다. 무언가를 만드십시오. 그림을 그리십시오. 글을 쓰십시오. 목공예를 하십시오. 요리를 하십시오. 창조는 삶에 활력을 줍니다. 5. 봉사하기. 공자는 말했습니다. 노인은 어린이를 돌보고 청년은 노인을 공경한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하십시오.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빅터 프랭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 6. 사교 활동.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우정은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다. 은퇴 후 고립되지 마십시오. 동창회에 나가십시오. 동호회에 가입하십시오. 이웃과 교류하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함께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 활동들을 균형 있게 배치하십시오. 월요일 정원 가꾸기, 화요일 문화센터 수업, 수요일 봉사활동, 목요일 창작활동, 금요일 친구 만남. 루틴이 있으면 삶에 리듬이 생깁니다. 사부 저녁 시간 성찰과 휴식. 해가 지면 하루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세네카는 매일 저녁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매일 저녁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엇을 잘했는가?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가? 은퇴 후 추천하는 저녁 루틴입니다. 1. 일기 쓰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저녁 명상록을 썼습니다. 긴 글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감사했던 것 3가지, 오늘 배운 것 1가지, 내일 하고 싶은 것 1가지. 이것만 써도 충분합니다. 2. 가벼운 운동. 저녁 산책을 하십시오. 칸트는 평생 저녁 산책을 했습니다. 너무 정확해서 사람들이 칸트를 보고 시계를 맞췄다고 합니다. 저녁 산책은 하루를 정리하는 명상입니다. 3. 독서. 하지만 저녁에는 가벼운 책을 읽으십시오. 소설, 수필, 시.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저녁은 무거운 생각이 아니라 가벼운 즐거움의 시간이다. 4. 가족과의 시간. 공자는 말했습니다. 효는 모든 덕의 근본이다. 배우자와 대화하십시오. 자녀에게 전화하십시오. 손주와 놀아주십시오. 은퇴 후에는 일보다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5. 취침 전 명상. 붓다는 잠들기 전 자해 명상을 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평화롭기를, 내 가족이 평화롭기를, 모든 사람이 평화롭기를.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 수 있다면 그날은 성공한 하루다. 6. 일찍 자기. 규칙적인 수면이 중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건강은 첫 번째 재산이다. 은퇴 후에는 건강이 전부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이런 저녁 루틴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평화롭게 잠드십시오. 5부 은퇴 후 삶의 자세. 마지막으로 은퇴 후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비우십시오. 노자는 말했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은퇴는 비우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집착을 비우십시오.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십시오. 쓸데없는 욕심을 비우십시오. 비울수록 가벼워집니다. 둘째, 느리게 사십시오. 밀란 쿤데라는 말했습니다. 느림의 정도는 기억의 강도에 정비례한다. 은퇴 후에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걸으십시오. 천천히 먹으십시오. 천천히 읽으십시오. 느리게 살면 더 많이 보입니다. 셋째, 감사하십시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매일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건강에 감사하십시오. 가족에 감사하십시오. 하루하루에 감사하십시오. 넷째, 현재를 사십시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잊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현재에 집중하라. 은퇴 후 과거를 후회하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더 열심히 할 걸, 더 돈을 모을 걸.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다섯째, 수용하십시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말했습니다. 싸우지 말고 받아들여라. 나이가 드는 것, 몸이 약해지는 것, 세상이 변하는 것, 이것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흐름을 따르십시오. 여섯째, 나눠주십시오. 칼릴 지브라는 말했습니다.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은퇴 후에는 쌓을 것이 아니라 나눠줄 때입니다.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빅터 프랭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의미는 자기 실현이 아니라 자기 초월이다. 은퇴 후 어떻게 살 것인가?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운동하고 명상하고 독서하십시오. 낮에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십시오. 배우고 가르치고 창조하고 봉사하십시오.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평화롭게 잠드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비우고 느리게 살고 감사하고 현재를 살고 수용하고 나눠주십시오. 키케로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오후를 제대로 산 사람에게 저녁은 아름답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은퇴는 인생의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고 가장 지혜로운 시간이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잘 준비하고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제2의 인생이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독한 철학자였습니다.